또 힘들게 바쁘게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좀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이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해요. 하지만 귀농만큼 무조건 준비 없이 했다고 후회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모은희 기자가 귀농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주변에서. 네, 지난해 농촌으로 이주한 가구가요, 4만 4천 가구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네. 이 중에서도 4분의 1, 그러니까 한 11,000여 가구 정도는 농촌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짓는 귀농 가정입니다. 네. 해마다 증가세가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귀농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은데요. 농촌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무턱대고 귀농해서는 안 되겠지요. 철저히 준비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귀농, 어떻게 계획할지 알아봅니다. 제2의 삶을 꿈꾸며 준비하는 귀농. 귀농이란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귀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귀농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반면에 귀촌은 농업과 관계없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귀농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결과 귀농을 한 사람 중 55%가 1년 이상 오래 준비를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귀농도 그러니까 긴 안목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비 귀농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귀농 준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무료 또는 소정의 금액만 받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귀농 지원센터나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농지는 이미 마련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귀농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까지 참여를 했어요.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체계적인 귀농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교육, 병충해 방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직접 채소를 심어보는 그런 실습 과정이 있습니다. 귀농 초기에는 목돈이 필요하겠지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삶의 터전인 주택 마련 비용으로는 세대당 최대 5천만 원을 2%대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지라든지 축사, 가공, 공장 구입 등 생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년 전 전북 고창으로 귀농한 분을 만나볼게요. 귀농 당시에 주택 수리비와 농업 창업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시설하우스를 짓는 데 있어서 50% 보조 사업, 제가 한 1000평을 짓는데 부가세 빼고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거의 50%를 제가 또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이 밖에 각 지역별로 집들이 비용, 이사 비용, 출산 장려금, 자동차 번호판 교체 비용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귀농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논밭에서 농사를 짓거나 채소, 과일 등을 재배하는 것을 전업 귀농이라고 합니다. 흔히 귀농하면 이걸 생각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대규모 농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소규모 농업을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또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체험 농장, 식당 등을 하는 겸업 귀농 방식도 있고요.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식품 제조업이나 유통, 가공업을 하는 농업 파생 귀농도 있습니다. 꼭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6차 산업이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귀농 오신 분들은 6차 산업 분야인 가공, 판매, 마케팅 쪽에 더 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귀농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농을 하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귀농 3년째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농부입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이 손에 익지 않아서 시행착오로 많았는데요. 하우스 7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하기 고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농사기고 하거니와 그걸 하우스는 더 힘들거든요. 근데 따고 나가고 인건비를 주고 나니까는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귀농 경험자들이 어려움 1순위로 꼽는 게 바로 자금 부족입니다. 생각보다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55%나 되는데요. 이 밖에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어려움으로 꼽힙니다. 농촌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노하우를 얻는다든지 일손을 서로 나눈다든지 이런 교류가 필수거든요. 최근에는 젊은 귀농인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교육 문제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가치관이 일치해야겠지요. 너무 교육에 치우쳐가지고 그 도시에서 애들 맨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는 그런 게 좋게 생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반 학생들 7명인데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학교 가는 거 되게 즐거워해요. 요즘에는 농촌 학교에서도 도시 못지않게 원어민 외국어 수업이라든지 다양한 이해체능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귀농 잘하는 방법 정리해 볼까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귀농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막상 살다 보면 녹록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꼼꼼히 정보를 습득하고 현장 실습 교육을 받는 등 공부가 필수입니다. 귀농 초기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농사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한 1, 2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갈수록 정착이 쉽고 빨라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귀농에 앞서 철저한 준비만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